LA 국제공항의 출국장은 수천 개의 이야기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휠체어를 미는 소리, 작별 인사를 나누는 연인들의 흐느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상기된 목소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무심하게 관통하는 안내 방송까지 이 혼돈의 교향곡 속에서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와 단절된 듯 두 개의 외로운 섬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12살 소녀 민서였고 다른 하나는 늠름하지만 불안한 눈빛을 한 진돗개였습니다. 공항 보안팀의 무정의에서 새어나오는 날카로운 소음이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출국장 4번 게이트 북은 주인 없는 대형견 발견, 반복한다. 주인 없는 대형견 발견, 그들의 목소리에는 상황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은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개는 조금도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충직한 신하처럼 그저 한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었죠. 이 개와 소녀의 만남은 곧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가슴을 울릴 감동적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노인과 60년간 이어진 약속,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인간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충직한 개가 잠시 후 보일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십시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서는 스마트폰 화면에 모든 신경을 고정시킨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액정 위로 빠르게 움직이는 손가락은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몇 시간 후면 그녀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외조부모님이 계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실상 유배나 다름없었죠. 바쁜 변호사, 부모님에게 그녀는 잠시 맡겨두어야 할 짐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모님은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 시간을 초조하게 확인하며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말들은 공항의 소음에 묻혀 민서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끄러운 공항 소음 속에서 유독 도드라지는 한 존재가 민서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털에 늠름한 체격을 가진 진돗개 한 마리가 탑승구 근처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목에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역력한 가죽 목걸이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개는 주위의 부산스러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나타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기다림을 넘어선 깊은 그리움과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힐끗 쳐다보거나 혹은 위험하다는 듯 자리를 피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개에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에서 눈을 뗐습니다. 개의 모습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속하지 못한 채 누군가 자신을 데려가 주길 혹은 이 상황에서 꺼내주길 바라는 마음. 버려졌다는 공통된 감정이 소녀와 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개의 불안한 눈빛과 가쁜 숨소리가 마치 민서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로 충성심이 지극히 강해 한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을 바친다는 사실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1993년 대전으로 팔려갔던 진돗가의 백구가 7개월 만에 3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원래 주인이 있던 진도로 돌아온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했죠. 저 개 역시 자신의 주인을 저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개 주위를 힐끔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고 마침내 제복을 입은 공항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동물을 포획할 때 쓰는 올가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 고리를 본 순간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늘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던 그녀였지만 저 개만큼은 저렇게 외롭게 끌려가게 둘 수 없다는 강한 충동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민서는 성큼성큼 개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다들 학생, 위험해. 가까이 가지 마. 하지만 민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신과 똑같이 길을 잃은 듯한 개의 슬픈 눈동자만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개와 민서 사이에 불과 한 뼘의 거리가 남았습니다. 개는 으르렁거리는 대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작은 소녀를 가만히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순간 공항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 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소녀의 돌발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리고 이 충직한 진돗개는 낯선 소녀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민서는 개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동물의 불안감을 넘어선 마치 인간과도 같은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리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까지.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굽혀 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 보안 요원들의 다급한 외침도 이제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오직 자신과 이 개만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그 질문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너도 길을 잃었어?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질감에서 비롯된 깊은 공감의 표현이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낯선 땅으로 보내지는 자신과 주인을 잃고 거대한 공항에 홀로 남겨진 개, 둘은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떨림과 진심을 알아차린 것일까요? 개는 경계를 풀고 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킁킁거리며 민서의 손 냄새를 맡더니 이내 안심한 듯 고개를 들어 자신의 낡은 가죽 목걸이에 코를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려운 곳을 긁는 평범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의 행동은 집요했습니다. 앞발을 들어 목걸이의 특정 부분을 긁고 주둥이로 물어 잡아당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목걸이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으니 확인해달라고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개는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서 확인해 보라는 듯 가만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민서의 작은 손가락이 개의 목걸이를 더듬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죽 목걸이였지만 개의 행동이 유독 집중되었던 한쪽 부분의 가죽이 미세하게 두 겹으로 덧대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겹쳐진 가죽 사이로 아주 작은 금속 똑딱이 단추가 만져졌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그 단추를 풀었습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가죽 안쪽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은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곱게 접힌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닐로 여러 겹 쌓여 습기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아주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민서는 숨을 참고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인자한 미소를 띤 백발의 동양인 할아버지 한 분이 바로 이 진돗개와 똑같이 생긴 개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인 듯 낡은 기와집과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개를 쓰다듬는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 따뜻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바른 잉크로 충록이와 나 2022년 가을 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쿵그럭 정루 충성스러운 초록빛이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록이라는 개가 왜 이곳에 홀로 앉아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절실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개는 자신의 신원을 그리고 자신의 애끓는 사연을 스스로의 방법으로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동물에게도 지능과 감정이 있다는 막연한 사실을 넘어 이토록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몇몇 동물학자들은 특정 견종, 특히 주인과의 유대감이 깊은 개들이 위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충록이의 행동은 바로 그 주장을 눈앞에서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사진을 본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유기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군중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올가미를 들고 다가오던 보안 요원들도 당황한 듯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상황이 그저 길 잃은 개를 포획하는 단순한 업무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 개에게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낡은 사진 속 할아버지의 얼굴과 충록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길을 잃었다는 동질감을 넘어 이 둘을 반드시 다시 만나게 해주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의 의지만으로 거대한 공항의 시스템과 규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이 과연 충록이와 할아버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민서의 손에 들리자 공항의 차가운 공기는 순식간에 다른 온도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유기견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은 충록이라는 이름의 개에게 정체성을 부여했고 그를 기다리는 한 노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군중의 웅성거림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안타까움과 걱정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기묘하고도 가슴 아픈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지만 민서와 충록이는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대한항공의 지상 직원 한 명이 상황에 개입했습니다. 김수진 팀장은 베테랑 직원으로 수많은 돌발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규정대로 동물을 신속하게 격리 조치할 생각이었지만 민서의 손에 들린 사진과 충록이의 애처로운 눈빛을 본 순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는 손짓을 한 뒤 민서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생, 괜찮니? 그 사진 좀 볼 수 있을까? 김 팀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읽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건넸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김 팀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할아버지의 얼굴이 낯설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 체크인 카운터에서 본 수많은 얼굴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즉시 무정의를 꺼내 관제실에 연락했습니다. 여기는 4번 게이트 김수진 팀장. 오늘 오전 LA발 인천행 K2 018편 탑승객 명단에서 노인 승객, 특히 개를 동반한 승객이 있었는지 확인 바람.
하지만 상황은 긍정적으로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길어지자 공항의 보안 책임자인 존슨 씨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냉정한 인물로 공항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어떤 예외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이 상황은 그저 규정을 어긴 동물 한 마리와 철없는 소녀가 벌이는 소동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저 개를 동물보호소로 인계하세요. 공항은 동물원이 아닙니다. 존슨의 단호한 목소리가 주변의 희망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공항 규정상 주인 없는 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지정된 동물보호소로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시애틀 테러 이후 공항의 보안 규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해졌으며 작은 가방 하나도 철저한 검사를 거치는 마당에 주인 없는 대형견이 출국장을 돌아다니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존슨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책임자님, 잠시만요. 이 개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이 이 공항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탑승객 정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존슨은 코웃음 쳤습니다. 가능성만으로 규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 노인이 개를 버리고 갔을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내 일입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민서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충노기를 버렸을 리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 그토록 따뜻한 눈빛을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과도 같은 개를 버릴 리 만무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충노기의 뒤로 조심스럽게 돌아갔고 다른 한 명은 올가미를 든 채 정면에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충노기는 위협을 감지하고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불안한 눈빛이 다시 민서에게 향했습니다. 나를 좀 도와줘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충노기를 빼앗길 수는 없다고. 그녀는 두 팔을 벌려 충노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연약한 소녀의 몸이 거대한 진돗개를 온몸으로 감싸 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 돼요. 이 개는 길을 잃은 것뿐이에요.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민서의 외침은 공항의 소음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차가운 규정과 원칙을 앞쓴 공항 당국과 사진 한 장에 담긴 희미한 희망을 지키려는 작은 소녀의 대치, 이 아슬아슬한 대결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김 팀장이 요청한 탑승객 정보 확인에서 충노기의 주인을 찾을 실마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시간은 점점 충노기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두 팔을 벌려 충노기를 감싸 안는 순간 팽팽했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작은 소녀의 예기치 못한 저항에 보안 요원들은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아이를 강제로 밀치고 개를 끌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보안 책임자 존슨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거기 학생, 당장 비키지 않으면 업무 방해로 경찰을 부르겠소. 그의 협박에도 민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노기를 더욱 세게 껴안으며 마치 어미곰이 새끼를 보호하듯 단호한 눈빛으로 존슨을 쏘아보았습니다. 충노기는 민서의 품 안에서 미세하게 떨고 있었지만 더 이상 으르렁거리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이 작은 존재를 온전히 신뢰하는 듯 얌전히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군중은 이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소녀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 말이 맞아요. 주인을 찾아줘야죠. 라고 외쳤고 다른 누군가는 강제로 끌고 가지 마세요. 라며 항의했습니다. 사람들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일제히 존슨과 보안 요원들을 향했습니다.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는 공항 의진 돕게, 길일의 운충견이었습니다. 김수진 팀장은 이 모든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며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존슨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설득했습니다. 책임자님, 보시다시피 상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 아이와 걔를 강제로 떼어놓는 장면이 인터넷에 퍼지면 공항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딱 30분만, 아니 1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안에 주인의 행방을 찾지 못하면 제 책임에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 팀장의 설득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존슨도 여론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쏘아붙였습니다. 여소, 정확히 15분입니다. 그 후에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15분? 그것은 한 생명의 운명을 결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즉시 관제실과 다시 통신을 시작했고 동료 직원들에게는 공항 내 모든 구역의 CCTV를 확인해달라고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특히 노인 한 분이 개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를 샅샅이 뒤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서는 그동안에도 충록이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곤란한 표정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딸에 대한 걱정보다 비행기 시간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이 더 커 보였습니다. 민서는 다시 한번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충록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5분, 10분이 지났지만 별다른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관제실에서는 탑승객 명단에 걔를 동반한 노인 승객이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화물칸에 반려동물로 등록하고 본인만 탑승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 역시 확인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의 주인은 비행기를 타러 온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출국장에 있었던 것일까요? 누군가를 배웅하러 왔던 것일까요? 수수께끼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흥미롭게도 2011년 일본에서는 주인이 쓰나미로 실종되자 폐허가 된 집터에서 3주 동안이나 주인을 기다린 개가 구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물들의 이런 상식 밖의 충성심은 때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미스터리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충록이 역시 그런 미스터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약속된 15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존슨이 손목시계를 톡톡 치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라는 듯한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야,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약속대로 걔를 인계받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시 올가미를 고쳐 잡았습니다. 김 팀장의 얼굴에도 절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민서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 팀장의 무정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CCTV 영상에서 비슷한 인상착의의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 팀장에게로 쏠렸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이어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영상을 게이트 쪽 모니터로 전송하겠습니다. 과연 CCTV 영상에는 어떤 모습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영상은 충록이와 할아버지의 운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될까요? 엇갈린 운명의 실타래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의 무정의에서 흘러나온 다급한 목소리는 얼어붙었던 공항 바닥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이제 게이트 근처의 대형 정보 안내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CCTV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영상의 화질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모두를 숨죽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사진과 똑같은 옷차림의 백발 할아버지가 충로기에 목줄을 쥔 채 출국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연신 시계를 확인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운 듯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목줄이 새우르륵 빠져나갔지만 충록이는 멀리 가지 않고 걱정스러운 듯 주인의 얼굴을 핥으며 곁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고 그 모습을 발견한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몰려들었습니다. 곧이어 공항 의료팀이 달려와 할아버지에게 응급 조치를 시작했고 들것에 실어 어디론가 급히 이송했습니다. 사람들과 의료진에 둘러싸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충록이는 주인이 실려 나가는 방향을 향해 애처롭게 짖었지만 그 소리는 소음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사라지고 충록이만이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것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공항은 순간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존슨조차 할 말을 잃은 듯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개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충록이는 주인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주인이 곧 다시 돌아와 자신을 데려갈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꿋꿋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서는 충록이를 더욱 세게 껴안았습니다. 이제 이게는 그녀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주인의 곁으로 돌려보내줘야 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존슨을 향해 돌아섰지만 이번에는 애원하는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입양된 탓에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지금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번역기 앱을 열고 재떨리는 손가락으로 영어 문장을 빠르게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의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여 기계가 번역한 한국어 문장이 공항 전체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이 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픈 할아버지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개를 동물보호소로 보내는 것은 할아버지에게서 마지막 희망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우리가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툰 기계음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민서의 진심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저항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민서의 연설을 촬영한 영상을 작은 영웅의 저항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렸고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민서를 응원하고 공항 측의 비인간적인 처사를 비난하며 할아버지가 무사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충록이는 순식간에 온라인상의 유명 인사가 되었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기다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밴드웨건 효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에 동참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죠. 민서의 작은 외침은 잠자고 있던 사람들의 선한 의지를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항공사 직원들,
공항 상주 직원들, 심지어는 비행기를 기다리던 승객들까지 나서서 할아버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공항 내 병원을, 누군가는 주변 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노인 환자가 이송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존슨도 더 이상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여론의 압박은 그가 신봉하는 규정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동물보호소로의 이송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면 내일 아침 첫 차로 개를 이송시키겠소. 이건 마지막 양보입니다.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약 6시간. 그 안에 LA 전역의 수많은 병원 중에서 할아버지가 실려간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민서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탑승 수속 마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다가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제 그만 가야 해. 비행기 놓치겠어. 하지만 민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요. 저 이 개랑 같이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찾을 때까지. 그녀의 눈빛은 이전에 무기력하고 반항적이던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지키겠다고 결심한 작은 영웅의 눈빛이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영웅은 시간 안에 할아버지를 찾아 충노기와 재회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의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인물이 나타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빠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자정까지라는 시한부 선고는 모두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공항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LA 인근 병원 목록을 만들어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렸지만 신원 미상의 동양인 노인 환자는 없다는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병원 측에서도 환자 정보를 쉽게 알려주지 않아 수색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민서는 충록이 곁을 지키며 물을 챙겨주고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충록이는 그런 민서의 손길에 의지한 채 여전히 출입문 쪽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공항의 청소 카트를 끌고 지나가던 한 노인이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허리가 구부정하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팬 전형적인 이민 1세대의 모습을 한 한국인 박씨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이 공항에서 20년 넘게 굳은 일을 도맡아온 살아있는 역사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에 호기심에 기웃거렸지만 군중의 중심에 있는 진돗개를 본 순간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충노기의 목에 걸린 가죽 목걸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 목걸이는 기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가죽의 질감이나 바느질 솜씨가 투박하면서도 정성이 가득 담긴 손으로 직접 만든 물건임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목걸이 한쪽 끝에는 닳고 다른 작은 놀이가의 장식이 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박씨 할아버지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수진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개 주인이 누군지 찾고 있는 겁니까? 김 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박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지요. 오늘 아침 내가 저 개 주인이랑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오. 그의 말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씨 할아버지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듯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이었을 거요. 내가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노인 양반이 저 개랑같이 벤치에 앉아 있더구먼. 걔가 어찌나 늠름하고 멋지던지 나도 모르게 말을 걸었지. 고향이 어디냐? 걔 이름은 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소. 박씨 할아버지는 충록이를 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 양반 말이 오늘 미국에 사는 하나뿐인 아들이 한국으로 발령나서 배웅하러 왔다고 하더군. 아들 내외는 먼저 들어가고 손녀딸이 늦게 오는 바람에 기다리고 있다고 했소. 그러면서 이 목걸이를 보여주며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박씨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충록이의 목걸이는 주인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가죽 공방에서 일했던 솜씨로 가장 좋은 통가죽을 구해 한 땀 한 땀 직접 바느질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걸이에 달린 작은 놀이개는 수십 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다차닉스 샤초과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충록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달아주고 싶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정보는 목격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오래된 물건에 복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민간 신앙이 있는데 할머니의 유품인 놀이개를 달아준 것은 충록이의 안전과 행복을 바라는 할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행위였을 것입니다. 박씨 할아버지의 결정적인 증언은 수색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충록이의 주인은 비행기를 타려던 승객이 아니라 가족을 배웅하러 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손녀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새로이 밝혀졌습니다. 김 팀장은 즉시 이 정보를 공항 경찰과 보안팀에 공유했습니다. 이제 수색의 범인은 신원 미상 노인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아들, 내외와 손녀딸을 둔 한국인 노인으로 훨씬 구체화되었습니다. 민서는 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 인자 미소 뒤에 숨겨진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사연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충록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인생과 추억,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까지 모두 담고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그 양반이 손녀딸 이름을 어찌나 애타게 부르던지 내가 똑똑히 기억하오. 유리 민세요. 우리 강아지 민서라고 했소. 민세요.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소녀 민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 하지만 너무나도 기막힌 우연. 그녀의 이름 역시 민서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기다리던 손녀딸이 바로 자기 자신일 리는 없겠지만 이 기묘한 이름의 일치는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던지는 또 다른 수수께끼일까요? 이 새로운 단서는 과연 사라진 할아버지를 찾는 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까요? 박씨 할아버지가 남긴 민서라는 이름은 공항에 있던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소녀 민서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세상에 흔한 이름일 수도 있지만 이 기막힌 타이밍에 듣게 된 자신의 이름은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조차 놀란 표정으로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모르는 한국에 있는 친척과 관련된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가족은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 와 한국에 남은 직계 가족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수진 팀장은 이 새로운 단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항공사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접근했습니다. 이번 검색 조건은 달랐습니다. 오늘 LA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중 성이 김씨나 이씨, 박씨 등 한국의 흔한 성씨를 가지면서 민서라는 이름의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가족. 검색 범위가 획기적으로 좁혀졌습니다.
몇 분간의 긴장된 침묵 끝에 마침내 한 가족의 정보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김현수, 어머니 이지영, 그리고 딸 김민서. 10분 전 게이트가 닫히기 직전에 탑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김 팀장의 외침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김 팀장은 즉시 기내에 있는 사무장에게 연락을 취해 김현수 승객과의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김현수 씨의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요. 아버지가 왜요? 김 팀장은 차분하게 공항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김현수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지병인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오늘 아침에도 몸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배웅을 나오시겠다는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고 말하며 자책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성함은 김철수, 하나뿐인 아들, 내외와 손녀를 한국으로 떠나보내기 위해 공항에 나왔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충록이는 그런 할아버지를 지키며 가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들인 김현수 씨는 왜 아버지가 쓰러진 것을 몰랐을까요? 그는 공항 의료팀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공항 보안팀은 아까 보았던 CCTV 영상을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쓰러진 직후의 상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상 속에서 의료팀은 할아버지의 의식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급히 할아버지의 소지품을 뒤져 신분증을 찾으려 했지만 겉옷 주머니에는 낡은 손수건과 사탕 몇 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이 들어있을 안주머니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할아버지의 몸에 눌려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의료팀은 일단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타임 확보 원칙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의 신원 확인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신원 미상인 채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신원 미상의 동양인 남성으로 분류되어 구급차에 실려갔고 그 과정에서 가족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현수 씨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실려간 병원이 어딘지 제발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 충록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전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충록이에 대한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 김철수 할아버지가 LA의 수많은 병원 중 어느 곳으로 이송되었는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의료팀의 출동 기록을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을 터였습니다. 김 팀장은 즉시 의료팀에 연락을 취했고 잠시 후 할아버지가 이송된 병원의 이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인트 우주데오 메디컬 센터. 공항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서는 충록이의 목을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들었지? 이제 곧 할아버지 만나러 갈 수 있어. 충록이는 민서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그녀의 뺨을 한번 핥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다고 해서 충록이가 곧바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상태가 과연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쓰러진 지 이미 몇 시간이 흐른 지금 할아버지는 무사하실까요? 병원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감격적인 재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절망적인 소식일까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들은 이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세인트 주드 메디컬 센터로 이송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공항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은 곧 새로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보안 책임자 존슨이 정해놓은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3시간 남짓. 그 안에 충노기를 병원으로 데려가 할아버지와 만나게 해야 했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충노기를 병원까지 이동시킬 방법부터가 막막했습니다. 공항 규정상 반려동물은 반드시 케이지에 넣어 이동해야 했지만 갑자기 맞는 케이지를 구할 수도 없었고 충노기가 순순히 들어갈 리도 만무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존슨이 내건 또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신원이 확인되었으니 이제 충노기를 동물보호소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물보호소에서 가족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되찾아가는 것이 맞다는 논리였습니다. 그의 말은 규정상으로는 옳았지만 그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충노기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보호소의 철창이 아니라 주인의 따뜻한 천이었습니다. 김수진 팀장과 민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나서서 항의했지만 존슨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서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늘 무표정하고 무뚝뚝하던 그는 지금까지의 소동을 못마땅하게 지켜보기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이 보여준 용기와 충노기와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게 된 지금 그의 마음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 특유의 논리 정견한 목소리로 존슨에게 말했습니다. 책임자님, 당신의 논리에는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이 개는 현재 유기동물이 아닙니다. 주인의 신원이 명확히 밝혀졌고 가족의 요청이 있었으며 주인이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를 잠시 방치하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개를 동물보호소로 보내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개가 보호소로 이송된 후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공항 측에 있습니다. 그의 예리한 지적에 존슨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그 역시 원치 않는 바였습니다. 민서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늘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누구보다 든든한 자신의 편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존슨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는 충노기를 보호소로 보내는 대신 자정이 지나면 공항 내 격리시설로 옮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곳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동물들이 검역을 위해 머무는 곳으로 환경이 열악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한번 그곳에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퇴원하여 공식적인 서류를 모두 갖추기 전까지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동물보호소와 다를 바 없는 곳이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안에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충노기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병원의 허가를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민서와 김 팀장, 그리고 민서의 부모님은 공항에 남아 충노기를 돌보고 박씨 할아버지는 자신이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낯선 미국 땅에서 영문도 모른 채 쓰러져 있을 김철수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동료의 차를 얻어 타고 급히 세인트 주드 메디컬 센터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그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발 큰일이 아니어야 할 텐데, 의식이라도 찾았어야 할 텐데 하는 기도만이 간절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그는 공항에서 온 한국인 청소부라고 신분을 밝히고 오늘 이송된 신원 미상의 동양인 노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 간호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를 담당 의사에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철수 할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응급 수술을 마쳤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박씨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혹시 면회가 가능한지 물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환자실은 환자의 안정을 위해 직계 가족 외에는 면회가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할아버지의 신원조차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그 누구도 들여보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사는 할아버지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고령의 나이와 지병 때문에 수술 후유증이 우려되며 이대로 의식을 되찾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공항의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공항의 사람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충록이는 영원히 주인을 만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면 차가운 격리 시설로 옮겨져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해야 합니다. 과연 이대로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새로운 돌파구는 없는 것일까요? 박씨 할아버지가 전해온 절망적인 소식은 공항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의식불명 상태이고 중환자실은 면회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충록이를 격리시설로 보내야 할 자정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서는 충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토록 충직하게 주인을 기다린 개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공항의 소동을 취재하기 위해 지역 방송국 채널7의 기자 사라 코너가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녀는 특종의 굶주린 냉소적이고 경험 많은 기자였습니다. 처음 그녀의 목적은 그저 공항에 나타난 충견이라는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를 취재해 저녁 뉴스에 내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유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해 시청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카메라맨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민서와 충록이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수진 팀장과 민서의 부모님을 인터뷰하며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휴먼 스토리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마음은 민서의 손에 들린 낡은 사진 한 장과 충록이의 슬픈 눈빛을 본 순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건 현장을 누비며 닳고 다른 기자였지만 국경과 언어, 심지어 종을 넘어선 이들의 깊은 유대감 앞에서는 냉정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민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낯선 땅으로 홀로 보내지는 외로운 소녀가 자신과 똑같이 길을 잃은 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사라는 이 사건이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과 사랑, 그리고 소속감에 대한 보편적인 울림을 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가족처럼 아끼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개는 식음을 전폐하다가 얼마 뒤 주인의 뒤를 따라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충록이의 기다림이 그녀에게는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취재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흥미로운 사건으로 보도하는 것을 넘어 이들의 재회를 돕기 위해 자신의 플랫폼, 즉 언론의 힘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먼저 병원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문제 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카메라맨에게 지시하여 세인트 주드 메디컬 센터로 즉시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공항에서 생방송으로 현장 상황을 연결하며 여론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LA 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주인공, 진돗가의 충록이가 있습니다. 사라는 카메라를 향해 충록이와 민석,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며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김철수 할아버지가 쓰러진 경위, 충록이가 그를 기다리게 된 사연, 그리고 의식불명인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중직한 개는 지금 자신의 주인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동물, 특히 개는 주인과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며 주인의 감정 변화나 건강 상태를 본능적으로 감지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충록이의 존재가 의식 없는 할아버지를 깨우는 기적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말은 시청자들의 감성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애니멀 테라피라는 분야가 있을 정도로 동물이 인간의 심리적, 신체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사라는 이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방송국의 전화는 불통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충록이와 할아버지의 사연에 눈물을 흘리며 병원 측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노했습니다. SNS는 다시 한번 들끓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충록이를 할아버지 곁으로 세인트 주드 병원은 문을 열에 오라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십거리로 현장을 찾았던 냉소적인 기자는 이제 이 싸움의 선봉에 선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결심이 과연 굳게 닫힌 병원의 문을 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론의 힘은 과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라 코너 기자의 생방송은 LA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 세인트 주드 메디컬 센터의 전화는 항의와 문의 전화로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병원 SNS 계정에는 충록이의 출입을 허가하라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병원 홍보팀은 부랴부랴 대책 회의에 들어갔지만 쏟아지는 여론의 문매를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방송의 위력은 LA 한인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뉴스를 통해 김철수 할아버지와 충록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교민들은 마치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일처럼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고 병원 측에 공식적으로 항해 서한을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역 한인 라디오 방송과 신문사들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직한 진돗개, 의식불명 주인 곁 지키려 하지만 병원 측은 규정만 내세워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론의 힘이 만들어낸 거대한 여론의 파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본 수많은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돕겠다며 모금 운동을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병원 앞에서 충록이의 출입을 허가하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된 시위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불어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할아버지의 쾌유와 충노기와의 재회를 기원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교민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낯선 땅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모든 이민자들의 슬픔과 애환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 하는 그리움,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언제나 마음 한편에 품고 사는 고향에 대한 향수, 충록이는 그런 할아버지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유일한 가족이자 한국인의 정과 충절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충록이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동질감은 이민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공동의 목표가 생겼을 때 폭발적인 결집력을 보여주곤 합니다. 교민들의 집단적인 노력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위 현장에 있던 한 교민이 방송 화면에 나온 김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다니는 성당의 교우라며 할아버지에 대해 아주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철수 할아버지는 20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미국에 있는 아들만 바라보며 외롭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 내외가 한국에서 진돗개 한 마리를 데려와 아버지에게 선물했는데 그것이 바로 충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충록이에게서 먼저 떠난 아내의 모습을 보았고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며 가족처럼 의지하며 지내왔다고 합니다. 이 증언을 통해 김철수 할아버지의 신원이 더욱 명확해졌고 그의 안타까운 개인사가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 한인 이민 사회의 슬픔과 사랑을 담은 서사가 되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까지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LA 시의원 중 한 명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병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치인에게 여론의 지지는 생명과도 같기에 이 사회적 이슈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공항에 남아있던 민서는 TV 화면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싸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록이는 낯선 사람들의 응원과 관심 속에서도 여전히 민서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불빛 속에서 충록이에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는 민서뿐이었습니다. 언론의 힘과 한인 사회의 결집력은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병원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철수 할아버지의 개인사가 밝혀진 지금 그의 집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단서들이 발견될까요?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1시간, 시간의 압박 속에서 모두의 염원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한인 사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결국 세인트 주드 메디컬 센터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충록이의 출입을 허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의 강경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교민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편 김철수 할아버지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그의 아들 김현수 씨의 동의를 얻어 할아버지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비상 연락망이나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라 코너 기자는 경찰의 양해를 구하고 이 과정에 동행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LA 한인타운 근처의 작고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집안은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곳곳에서 할아버지의 외로움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벽에는 빛바랜 흑백 결혼 사진과 아들 내외의 사진, 그리고 손녀 민서의 어릴 적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충록이와 함께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 자랑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충록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집안을 살펴보는 동안 사라는 것일 한쪽에 놓인 낡은 책상 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돋보기 안경과 함께 쓰다 만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는 한국에 있는 아마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보내는 것인 듯 했습니다. 서툰 글씨로 눌러 쓴 편지의 내용은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잘 지낸다오. 우리 현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소.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던 아들이 이제 큰 회사의 지사장이 되어 금의 환향하는구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괜찮소. 내 곁에는 우리 충록이가 있으니 이 녀석 눈을 보고 있으면 꼭 당신 눈을 보는 것 같아. 당신처럼 속이 깊고 나만 바라봐 주니 이놈 덕에 내가 하루하루를 버틴다오. 오늘은 우리 손녀 민서도 같이 배웅을 나가는데 녀석이 나를 잘 따를지 모르겠구려.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서 할아비가 영 어색할 테지. 그래도 괜찮소. 멀리서나마 얼굴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오. 편지는 할아버지의 깊은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 그리고 충록이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이 편지를 카메라에 담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편지가 아니라 이민 1세대가 겪는 보편적인 슬픔의 기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책상 서랍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수십 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들과 낡은 앨범,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할아버지의 한국 군번줄과 함께 전우에게라고 쓰인 낡은 사진 한 장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군복을 입은 채 군견 셰퍼드 한 마리와 함께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전후 충호 중후에게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평생 잊지 않으마. kongo 충성스러운 호랑이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궁연이었던 NCN스 전우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충록종류이라는 이름은 어쩌면 그 전우의 이름을 딴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발견은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개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사라 코너의 뉴스를 통해 즉시 전국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개인적인 사연이 알려지자 시청자들의 감정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제 충록이와 할아버지의 재회는 단순히 한 동물과 주인의 만남을 넘어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한 노인의 평생의 한을 풀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던 민서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러 오셨던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충록이와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병원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병원은 이 모든 사연을 알게 된 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의식불명 상태인 할아버지에게 충록이와의 만남은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의학적인 원칙과 인간적인 감정 사이에서 병원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이 담긴 뉴스는 결정타였습니다. 여론의 압박은 극에 달했고 병원 측은 더 이상 규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병원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장 밖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교민들이 모여 숨죽인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경론 끝에 병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본원 이사회는 김철수 환자와 그의 반려견 충록의 특수한 상황을 깊이 고려하여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격한 소독 및 통제 절차를 거친다는 조건에 충록이의 중환자실 출입을 이례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병원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공항에 있는 민서와 김 팀장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민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충록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충록아, 이제 정말 할아버지 보러 가는 거야. 모두가 기뻐하는 가운데 공항 보안 책임자 존스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규정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오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충록이를 이송할 특수 차량을 공항으로 보냈습니다. 차량에는 수의사와 동물 행동 전문가가 동승하여 충록이의 상태를 살피고 병원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민서는 충록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아쉬워했지만 기꺼이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진 팀장은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서야, 너도 같이 가야 해. 충록이에게는 네가 필요해. 네가 있어야만 저 아이가 안정할 수 있을 거야. 민서의 부모님도 이번에는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비행기로 한국에 가기로 하고 민서가 충록이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민서는 충록이와 함께 특수 차량에 올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LA의 야경을 보며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세상과 단절된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외로운 소녀였는데 이제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조금은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병원 이사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앤더슨 박사가 충록이의 출입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노련한 의사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확고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는 중환자실입니다.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털 날리고 세균을 옮길지도 모르는 개를 들일 수는 없습니다. 병원장님의 결정이라도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환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앤더슨 박사의 반대는 논리적이고 타당했습니다. 중환자실의 감염 관리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병원 내 감염 노소초미알 인펙션은 현대의학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무리 철저한 소독을 거친다 해도 동물이 100% 무균 상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병원장과 다른 의사들이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앤더슨 박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 개 때문에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제 의사 면허를 걸고 이 결정을 맡겠습니다. 모두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다시 거대한 벽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사회의 허가라는 가장 큰 산을 넘었더니 현장 책임자라는 더 단단한 바위를 만난 셈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고 충록이는 병원의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며 민서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이 고집 센 의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마지막 히든카드가 남아 있었을까요? 감격적인 재회는 바로 문턱에서 또다시 좌절되고 마는 것일까요? 앤더슨 박사의 완강한 반대는 모두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병원 이사회의 결정조차 뒤집을 수 있는 현장 책임자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그의 의학적 신념과 환자에 대한 책임감은 존중받아 마땅했지만 바로 눈앞에서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는 충록이와 그를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장벽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을 향해 흐르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충록이는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채 공항 격리 시설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던 사라 코너 기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학적인 원칙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힘이 만들어내는 기적 말입니다. 세인트 주드 메디컬 센터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사라는 즉시 방송국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청원의 제목은 충록이에게 할아버지를 만날 기회를 기적을 위한 청원에 서명해 주세요. 였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와 충록이의 가슴 아픈 사연을 요약하고 충록이와의 만남이 할아버지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애니멀 테라피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병원 측이 인도주의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온라인 청원은 시작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즉시 청원 사이트에 접속해 서명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100명, 1000명, 1만 명. 서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명과 함께 응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의사 선생님, 당신의 신념도 존중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충록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을 만나게 해주세요. 등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행동주의, 디지털 액티비즘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과거에는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해야만 가능했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순식간에 결집하여 거대한 사회적 압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청원은 단순히 LA 지역을 넘어 미국 전역, 심지어는 바다 건너 한국에까지 알려지며 전 세계적인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민서는 자신도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서툰 영어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Please let them meet. He is not just a dog. He is family.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그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그녀의 진심이 담긴 짧은 문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인기 있는 댓글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충록이의 편이 되어 함께 싸워주고 있었습니다. 청원 서명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자 이 소식은 LA 시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다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토록 뜨거운 사회적 이슈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병원장에게 연락을 취했고 시민들의 염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닌 강력한 정치적 압력이었습니다. 시장의 개입은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자신의 진료실에서 쏟아지는 청원 서명과 댓글들을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의학적 원칙과 데이터에 근거해 판단을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의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의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바라는 기적. 과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의 신념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전화까지 받게 된 병원장은 결국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앤더슨 박사를 직접 찾아가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앤더슨 박사, 나도 의사로서 당신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네. 하지만 지금 병원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네. 만약 우리가 끝까지 문을 열지 않고 김철수 환자가 그대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평생 비정한 병원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걸세. 이건 이제 의학의 영역을 넘어선 문제야. 병원장의 말은 현실적이면서도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압력 앞에서 앤더슨 박사는 자신의 신념을 꺾게 될까요? 아니면 기적을 바라는 모두의 염원은 이 완고한 의사의 벽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까요? 결정의 순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A 시장의 개입과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청원은 마침내 앤더슨 박사의 단단한 신념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료실 창문 너머로 촛불을 든 채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감성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 사이에서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병원장을 향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앤더슨 박사가 내건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첫째, 충록이는 특수 제작된 전신 방역복을 착용해야 한다. 둘째, 중환자실에 머무는 시간은 최대 10분을 넘지 못한다. 셋째, 김철수 환자 외에 다른 어떤 환자나 의료 장비에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 넷째, 만남의 과정에서 환자의 생체 신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퇴실 조치한다. 까다로운 조건이었지만 모두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의사와 동물 행동 전문가가 긴급하게 충록이의 사이즈에 맞는 동물용 반격복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우주복처럼 생긴 하얀 방역복을 입은 충록이의 모습은 조금 우스꽝스러웠지만 그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기적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방역복을 입고 불편해하는 충록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이제 진짜 할아버지 만나러 갈 수 있어. 착하지? 충록이는 민서의 목소리에 안심한 듯 낯선 옷의 불편함을 꿋꿋하게 참아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중환자실의 육중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앤더슨 박사가 직접 앞장섰고 그 뒤를 방역복을 입은 충록이와 민서
그리고 김수진 팀장과 사라 코너 기자가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중환자실 내부는 각종 의료 장비에서 나오는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생과 사의 경계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고요하지만 치열한 공간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한쪽 구석에 있는 침대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백발의 노인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김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감긴 두 눈은 그가 얼마나 위독한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으로만 보던 할아버지의 실물을 마주한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충록이는 중환자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인의 냄새를 맡은 듯 코를 킁킁거리며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할아버지의 침대가 시야에 들어오자 충록이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슬픈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움직이지 않는 주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충록이의 목줄을 쥔 채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충록이가 할아버지의 손에 코를 가져다 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차갑고 축 늘어진 주인의 손, 충록이는 한참 동안 그 손의 냄새를 맡더니 이내 거칠고 따뜻한 혀로 할아버지의 손등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마치 잠든 주인을 깨우려는 듯 정성스럽고 간절한 몸짓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생체 신호를 보여주는 모니터의 그래프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밋밋하게 이어지던 심박수 그래프의 작은 파동이 일었고 혈압 수치도 아주 조금이지만 상승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앤더슨 박사와 의료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던 환자가 개의 접촉에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럴 수가... 앤더슨 박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평생의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충록이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충록이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충록이의 사랑과 민서의 외침은 의식 없는 할아버지를 깨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그저 일시적인 생체 신호의 변화일 뿐일까요? 기적의 문턱에서 모두의 염원이 담긴 시선이 할아버지의 감긴 눈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서는 충록이의 목걸이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자신의 손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비밀이었습니다. 과연 그 목걸이에는 어떤 마지막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모두의 시선이 김철수 할아버지의 미세한 반응에 쏠려 있을 때 민서는 충록이의 목걸이에서 느껴지는 이질적인 감촉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사진이 들어있던 비밀 주머니와는 다른 더 단단하고 묵직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목걸이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가죽 안감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주머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부적을 숨겨두듯 정성스럽게 바느질된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반짝이는 금속 조각, 바로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군번줄에는 이름과 군번, 그리고 혈액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김쿵호, 할아버지의 이름인 김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민서는 할아버지의 집에서 발견되었던 낡은 사진, 뒷면의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나의 전후 충어주 후에게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 군번줄은 바로 할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했던 전우, 군견 충호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슈kur 25 전쟁 당시 인식표가 없던 군견들을 위해 주인이 직접 만들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군번줄이었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충록이에게 평생을 지켜주지 못해 미워했던 전우의 징표를 달아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굳은 약속이자 전쟁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온 노병의 참회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군번줄 하나에 60년이 넘는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다하지 못한 약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민서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군번줄을 꼭 쥔 채 할아버지의 귀에 대고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충호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기다리던 전우, 충호가 할아버지를 지키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약속 지키셔야죠.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민서의 애절한 외침이 중환자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김철수 할아버지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아주 힘들게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한참을 허공에 머물더니 이내에 자신의 손을 핥고 있는 충록이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민서를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산소 호흡기 때문에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입모양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충호야? 그 한마디에 중환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생체 신호는 눈에 띄게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60년을 이어온 약속이 만들어낸 기적. 할아버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을 깨운 존재가 충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곧 자신의 전우 충호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충록이의 머리를, 그리고 민서의 머리를 아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거칠고 주름진 손길에는 고맙다는, 그리고 미안하다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라 코너 기자의 카메라는 이 모든 극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렌즈에 담았습니다. 한 소녀의 작은 질문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국경과 세대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와 주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상처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약속의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서사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에게 기적을 선물한 작은 영웅, 민서에게는 또 어떤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상치 못한 작은 연대의 손길이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한 소녀의 순수한 공감, 충직한 개의 unwavering 기다림,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것처럼 말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와 충록이, 그리고 민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한 후 이 세 주인공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민서는 과연 한국으로 떠났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가족을 찾게 된 것일까요?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은 그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